여기서 이제 레이저 빔이 나오는데 요 파트를 헤드라고 부릅니다. 레이저 빛이 0.17mm 굵기의 레이저 빔이 나와가지고 철판을 이제 절단하게 되는 거죠. 어떤 철판을 두께별로 절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절단에 대한 절단 조건,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. 그 데이터를, 가장 좋은 데이터를 누가 빨리 세팅을 시키느냐, 그 베이직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게 바로 기술적인 핵심이라 할 수 있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성도금속 대표로 있는 최영만입니다. 지금 저희 공장은요, 레이저 절단을 주종목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체인데, 철판 또는 비금속으로는 스테인리스, 알루미늄, 동 같은 거를 절단하고 있습니다. 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 레이저 절단기가 주종목이고요. 두 번째로 레이저 절단을 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또 구부려야 되지 않습니까? 구부리고 또 구부린 부분을 또 용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회사입니다. 저는 여기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6년 정도 됐습니다. 그것도 초창기 레이저 커팅기가 국내에 판매가 되기 시작한 게 한 30년 정도 됐어요. 그게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죠. 그전에는 저는 회사 다녔습니다. 비싼 업종은 아니고 대기업에 다녔죠. 그렇죠. 제가 이 경험을 얻게 된 거는 제가 어떤 외주 구매 파트에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외주 업체를 접할 게 굉장히 많았죠. 그래서 그만두면서 생각한 게 이쪽으로 생각하게 됐어요. 그렇죠. 제가 구매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의 이제 상황을 잘 알 수 있었고, 제가 구매 파트에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. 철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사진 지식이 있었다고 봐야겠죠. 힘든 일이 사실 처음에 많았죠. 제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IMF 왔어요. IMF 와가지고 그때는 정말 고생을 참 많이 했지. 장비가 그때 당시는 한 20몇 년 전이니까 한 3억 정도 했어요. 장비가 했는데 한 2억 정도를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. 받고 1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이제 시행을 했는데, IMF 오자마자 그냥 금리가 엄청 뛰었잖아요. 지금 생각하면 악몽이에요, 악몽. 그때는 완전히 그냥 뭐 흑자라기보다는 그냥 꾸려나가는 그 정도였죠. 근데 어떤 영업력보다는 제가 저 공과계통을 나오고 설계라든가 이런 도면 회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다른 벤더들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었다고 봐요. 기술적 인정 받았다 봐야 되지. 내가 보기에는 한 20몇 년 전만 해도 시중에 그 레이저라는 기기를 가진 데가 거의 없었어요.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경기가 엄청 좋았다 봐야겠죠. 장비가 없으니까. 그게 이제 해를 거듭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은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. 워낙 장비도 많다 보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에 레이저 집이 할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생존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 요건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. QCD, 퀄리티, 그 다음에 코스트, 그 다음에 딜리버리. 요 세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고객이 이제 떠나지 않는다 이거죠. 왜냐 그러면 이진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중요하겠지만 딜리버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급한데 빨리빨리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세 가지는 저희들 철칙으로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 저희 회사는 기존 거래처, 고정 거래처는 전체 비중의 한 30%, 나머지 70%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손님들이에요. 그렇다면 그런 손님들은 예를 들면 기기를 만들다가 부품이 없어. 이걸 빨리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하고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. 그런 벤더들 오면은 우리 금방 잘라주지, 그걸 만들어가지고. 근데 그 사람들은 납기가 중요하니까 당장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. 벤더에서 도면이 바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벤더에서 구두로 말을 해가지고 제가 도면을 작성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현품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면화 시키는 방법. 그 세 가지 정도 유행이 있는데, 뭐 벤더 쪽에서 도면을 보내주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두 번째, 세 번째는
정말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. 일단 도면화 시킬 수 있는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되고, 두 번째 그 도면을 이해를 해야 되고, 세 번째는 그 도면이 어디다, 물건이 어디 들어가는지 그 용도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마 기술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레이저 커팅이라고 그래도 그냥 기계만 갖다 놓으면은 그냥 절단되는 게 아니에요. 거기 들어가는 어떤 물건을 자르기 위한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요소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세팅을 해 나가야 돼요. 그래야 최적의 품질을 만드는 거지 그냥 쓰면은 안 된다 이죠. 그래서 그 작업을 누가 정확히 빨리 하느냐, 그것도 아마 승패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해요. 향후로는 단순히 이제 레이저 절단이라든가 밴딩이라든가 용접 같은 걸 끝내서는 안 될 것 같고,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구조물을 부분적이라도 만들어주는 거, 완전하게 구조물 만드는 부품을 갖다가 납품하는 게 아니고 그 구조물 한 부분을 통째로 만드는, 그것도 서버 어셈블이라고 그래요. 그쪽으로 이제 영역을 조금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.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절단만 해가지고는 너무 단순 공정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얘기죠, 퀄리티를. 그렇죠. 벤더들의 요구도, 야, 요거 다시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안 되냐,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들어와요.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.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중간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, 두 번째는 시장 경제에 흘러가는 것을 빨리 읽어야 돼요. 그게 해야 업종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뭘 찾아야 되는데, 일단은 창업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.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. 자기가 영혼까지 바친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중간에 낙오가 되질 않는다 이거죠. 저는 한참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밤 2시, 3시까지 했어요. 혼자서. 그리고 자리 잡는 데는 근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. 제조 쪽이. 10년이 지나니까 일단 벤다도 안정이 되고 모든 게 안정이 되더라고요. 여기서 이제 레이저 빔이 나오는데 요 파트를 헤드라고 부릅니다. 레이저 빛이 0.17mm 굵기의 레이저 빔이 나와가지고 철판을 이제 절단하게 되는 거죠. 어떤 철판을 두께별로 절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절단에 대한 절단 조건,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. 그 데이터를, 가장 좋은 데이터를 누가 빨리 세팅을 시키느냐, 그 베이직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게 바로 기술적인 핵심이라 할 수 있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성도금속 대표로 있는 최영만입니다. 어느 벤더도 가리지 않습니다. 꼭 필요하면 급히 찾아오시는 분들도 부품 수량이 극수량이라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바로 해드립니다. 레이저 절단이라든가 절곡이라든가 나머지 아르곤 용접이라든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낮은 코스트로, 그리고 빠른 딜리버리로, 그리고 고품질로 항상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.